정말 교육기자 6년차 이 생활의 가장 큰 위기. 뷰티. 가장 큰 위기. 최희연의 교육 레시피. 최희연의 교육 레시피. 이렇게 위기 가운데 시작합니다. 신흥본이라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메이크업을 준비했으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전 열심히 따라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티트리 오일을 두세 방울 떨군 물을 얼굴에 묻힌 뒤 오일 워터로 잔여물을 닦아냅니다. 워시오프 팩을 바른 뒤 약 10분간 방치한 뒤 세수합니다. 화장 준비 끝! 네, 이제 얼굴에 피부결을 먼저 정리를 해줄 건데요. 얼굴 중앙 부분에 도포를 해준 다음에 저는 항상 외곽으로 펴주거든요. 가운데만 발라주면은 가운데에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얼굴이랑 톤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항상 가운데에는 꼭 발라줘요. 저는 쉐딩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이 그림자 주는 거를. 여기 밑에 그림자를 잡아주고 화살표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저는 여기 턱이 이렇게 뾰족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 여기랑 여기를 쉐딩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근데 애교살을 그리면은 여기가 좁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좀 동안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19살이 돼서 동안이야. 이 컬러로 그리고 그냥 눈썹에 한 번만. 저는 핑크색도 눈에 만약 쓰면 한 번은 살짝 지나가주고 여기 끝에를 위주로 이렇게 삼각형 그리듯이 넓혀줘요. 이렇게 해주고 안쪽으로 살살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섀도우 영역은 일단 여기서 멈추고 저는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주는데요. 점막은 블랙으로 채우고 꼬리는 항상 브라운으로 빼줘요. 그래야 눈이 선명해 보이면서 라인을 뺐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서 일단 점막을 먼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는 엄청 선명해지고 머리는 이 정도만 빼주도록 해요. 방탄소년단 같은데요? 저 살아있을 수 있나요? 네, 맞아. 여기서 살짝 동떨어져 보이는 라인을 섀도우로 이렇게 뭉개주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저는 마스카라 대신에 좀 신기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컨실러 펜슬을 준비를 해서 이걸로 언더 점막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자가 연장돼 보여서 좀 미팅 효과가 있거든요. 3분의 1만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를 채워서 손으로 살짝 펴주면은 아까 콧대에 여기는 그림자를 주고 여기는 밝혀져서 코가 더 올라가 보이는, 이게 위에가 자몽이고 아래가 무화과 컬러고 구분이 안 가시나요? 이쪽에 이렇게 3번 음빠빠를 해준 다음에 생각보다 엄청 빨갛지 않네. 저희가 사용한 베이스 컬러, 이 오렌지 컬러로 블러셔를 살짝만 해주고 지금 뷰티 유튜버가 가르쳐주는 수험생에게 꼭 맞는, 수험생에서 이제 곧 해방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메이크업과 그리고 피부관리법 배워봤습니다. 신촌에 있는 엄청 큰 병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큰 병원에 왔습니다. 긴 수험생활을 마치고 지친 피부, 또 우리 수험생들의 피부관리법 알아보려고요. 피부과 전문의분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봬요. 뿅! 10대 학생들을 위해서요. 메이크업 방법, 그리고 이제 피부관리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모시고 오늘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김지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대 하면은 사실 여드름 피부 네. 이러잖아요. 피부 타입별로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건성, 지성, 그리고 민감성, 저항성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피부 타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성이면서 민감성일 수 있고 건성, 저항성 이렇게 조합이 다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피부 면역 반응을 더 떨어뜨리게 되고 또 피부가 워낙에는 외부 자극에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습제 같은 것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떨어져 있던 피부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중 세안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메이크업대로 전용 제품으로 지우고 그 다음에 세안제는 약산성이거나 아니면은 미끈미끈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예. 물기를 하면서 뽀득 이렇게 해서 맞아요. 뽀얗게 네. 이렇게 물기를 닦았는데 그런 거는 되게 지양해야 되는 상황. 네, 맞습니다. 이게 피부 자체에는 워낙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피부 보습 인자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강한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런 뽀드득한 느낌이 나는 거라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미끌미끌하고 약간 약산성의 세안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여드름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 안쪽에 고름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눌러서 짜도 다 효과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짜게 되면 염증이 안에서 퍼지기 때문에 더 큰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되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착색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먹는 거랑 피부랑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 피부에 딱 어떤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다 피부에도 좋다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 타입별로 볼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건성인 경우에는 오메가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맞이꽃 종자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방산 등을 보충제로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바로 포만감을 크게 주는 음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혈당을 높이 올리는 음식 종류들은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패스트푸드 등은 가급적이면 여드름이 심할 때는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이크업 할 때 좀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보습제 같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필요한 기초 화장품을 충분히 사용하고 위에 덧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발라서 즉시 따갑거나 가려운 제품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피부 건조한 시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에 지성 피부에 여드름이 심한 타입이라면은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 알코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방부제 중에서도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꼭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AHA나 BHA 같이 그런 산성이 자극이 강한 경우에 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분 중에 향이 강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나중에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요. 향이 너무 향수처럼 강한 제품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처음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막 화장독이 오르기도 네. 하고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피부 네.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떤 학생들은 바른 직후에 따갑거나 화끈거림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화장품에서도 뒤늦게 그런 자극 반응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발라서 가렵거나 아니면 화장품을 지웠을 때에도 붉은 자국이 남아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 1회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만 권장해 드립니다.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친구들은 충분히 피부 관리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습제 성분 중에서도 어떻게 그런 히알루론산이라든지 글리세린, 스쿠알렌 같이 피부에 이롭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포함된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게 마스크팩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를 피부과 이런 데서 받으면 네. 50% 할인, 보톡스, 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네. 10대를 겨냥한. 네, 노화에 의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자주 바르고 외출하고 그리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